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산업 현장에서 나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성공 패스워드 국가자격증 과정평가요.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취업이나 이직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죠. 저희 프로그램은 그런 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증에 대해서 앞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무래도 첫 시간이니만큼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샅샅이 낱낱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그럼 소개에 앞서서 이름도 어려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과연 무엇인지 저희가 화면으로 담았습니다. 화면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국가자격증 취득을 통해 당당하게 일자리를 찾아가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직무에 대한 빠른 이해와 적응을 돕는 NCS 기반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인증된 교육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후에 내부와 외부 평가를 거쳐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들어볼까요? 집중도가 훨씬 더 높죠, 학생들도. 현장 중심의 강의를 들으니까 이거를 바로 취업하면 그대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배우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에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무 중심 교육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직업교육 및 훈련에 집중하고 계신데요. 검정형 자격증과 과정평가형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존에 이제 검정형을 진행을 했을 때는 그 자격증을 위한 교육을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현장과 또 교육과 일원화를 해서 현장에 직접 투입이 됐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들이 이 과정평가형의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부턴 과정평가형 자격 시행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특별한 두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한국산업인력공단 과정평가국의 박기영 국장님 그리고 천학기 팀장님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나와주시니까 스튜디오가 굉장히 든든해졌어요. 오늘 많은 얘기를 함께 해주실 텐데 먼저 박기영 국장께 여쭤볼게요. 취업이나 이직을 위해서 국가자격증 취득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과정평가형 국가자격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기반, NCS라면 국가직무능력표준입니다. 이 기반에서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내 외부 평가를 이 훈련엔 산업 현장 중심의 그 교육훈련을 받게 되면은 취득자가 현장에서 바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의사라든지 국가 변호사라든지 국가고시 이런 분에서도 직무를 현장 중심으로 하고 이 부분을 과정을 충분히 이수한 후에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랑 비슷하게 저희들도 국가기술 자격의 과정평가형은 과정을 이수하고 내부 평가를 통한 우수한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격증만 있다고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검증을 미리 하고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그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수험생들은 조금 더 이렇게 힘들어진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예. 수험자들은 힘든 부분이 예. 일정 기간에 훈련 과정을 이수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지만은 실제로 교육 훈련 받으면서 현장의 직무를 충실히 능력을 갖다가 배움으로써 현장에서 바로 인정받는 현장 맞춤형 자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장점은 있을 수 있겠다. 네. 그렇죠? 미리 이렇게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대비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현장에 나가면 네.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과정평가 자격에 꼭 따라오는 단어가 또 있다고 합니다. 바로 NCS인데요. 그래서인지 이 자격 과정을 NCS를 기반으로 한 국가기술 자격이라고도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국장님이 소개해 주세요. 네. NCS 참 요즘 화두에 예. NCS 모르면은 거의 자격증은 볼 네. 수가 없죠. 예. 자격분야 요즘에 취업까지 NCS 기반 취업이라든지 네. NCS를 하면은 산업 현장의 직무를 능력별로 분류하고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산업 현장의 직무를 부분, 기술, 지식, 소양 이 내용을 국가의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해서 실제로 현장에 맞는 능력을 세분화한 국가적인 직무 표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이드북이라고 말할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가이드북을 볼 수 있죠. 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복잡해졌어요. NCS다, 또 국가 가정, 과정평가원 국가기술 자격이다 여러 가지 한꺼번에 좀 바뀌었기 네.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과정평가원 자격이 새로 도입된 배경이 있을까요? 과정평가형 자격이 도입된 시기는 2014년도에 국가기술 자격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국가기술 자격이 사실은 40여 년간 시행하면서 수많은 인력을 배출했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자격 취득자를 배출했습니다만은 네. 기존 자격뿐만 아니고 대학교라든지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기업에 취업했을 때 기업에서 그 재교육을 받는 비용이 많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학교 교육이 일 따로, 교육 따로, 또 자격 따로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그 NCS 기반으로 자격을 운영하기 위해서 과정평가형 자격이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 자격의 현장성을 좀 높였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쨌든 도입된 데는 분명히 계기가 있을 거고 앞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되는데 기존에 시행되어 온 국가기술 자격과 지금 바뀌게 된 이제 과정평가원 국가기술 자격의 차이에 대해서 좀 가장 궁금해하고 좀 혼란을 가져올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차이점을 좀 저희가 상세히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국가기술 자격의 이제 두 양대 축인 그 과정평가형 자격은 실제로 현장에서 무엇을 아느냐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상당히 차이점이 있고요. 이 두 번째로는 그 교육훈련 과정을 결합해서 오랜 동안 직무 능력 중심의 그 수료 후 평가한다는 그 장점이 있고 또 취득자 수료한 교육훈련 과정에 이 기재되는 예. 필수 능력 단위라든지 선택 능력 단위, 능력 단위별로 이 자격자가 뭘 할 수 있는가, 네. 특히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 경력 증명서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비교하자면은 네. 뭐 응시 자격 같은 부분도 그 국가기술 자격의 검정형은 그 응시 자격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필기시험, 실기시험 이런 과정을 과정평가에서는 내부평가, 외부평가, 특히 내부평가는 능력 단위별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면서 평가받는 부분입니다. 특히 내부평가할 때 저희가 이제 그 평가 방법을 포트폴리오라든지 각종의 그 평가 방법을 개발해서 네. 능력에 맞는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합격 기준인데 이 부분이 과정평가형 자격에 응시자가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평균 60점에서 평균 80점입니다. 높아졌어요. 너무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높인 이유는 네. 과정평가형 자격이 직무 능력별로 각 단계별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느 능력이 모자라면 안 된다. 현장에서 저희가 자격증 부여할 때 각 능력을 할 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을 최소한 80점 이상이 돼야지만 그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해당 교육기관을 명시합니다. 네. 이 부분은 자기 교육기관에서 배운 그 학생, 훈련생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누가 내가 훈련생을 가르쳤다. 그러면 이 훈련생들은 이 자격에서 마찬가지로 자부심, 긍지, 어떤 명예 같은 부분을 갖고 성심성의 가르치는 이 교육훈련기관이 있고요. 각 능력 단위별로 어떤 능력을 배우는데 몇 시간, 시간별로 15시간, 30시간, 60시간 이런 형태로 얼만큼을 능력을 배웠다, 그리고 평가를 받았다는 이런 자격이 현장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필요한 평가 자격에 이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있는걸 보고 우리 기업에 꼭 필요한 인재다 할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 저희가 따잖아요. 네. 그럼 그걸 따면
그냥 운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약간 검정형 자격이라면 좀 과정평가원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가를 네, 좀 맞습니다. 보는 네. 그렇죠. 자격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이제- 비유가 괜찮았나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팀장님께서도 좀 이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취득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의 국가기술 자격도 사실은 어디서 배워서 시험을 봅니다. 자기 그렇죠. 혼자서 뭐 개인적으로 하던 뭐 그렇죠. 기관을 학원이든 이용하던, 뭐 예. 복지관이든 그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그전에서 학생이 어디서 배우든 사실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정평가형은 그런 배우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국가에서 제시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해준다. 아. 이거를 정규 자격 시험 안에 포함시켰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단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원서 접수 시기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원서를 기존의 국가할 자격은 1차 필기 시험 보기 전에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과정평가형 자격은 과정에 입학하는 시점에 과정에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하는 시점에 그때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아, 예. 그러면요, 팀장님, 국가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말 그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뀌었군요. 자, 그러면요, 과정평가 자격만의 또 장점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정평가형 자격은 그 NCS 기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성이 높다. 현장성에 가깝게 자격을 해놓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시험을 잘 보는 어떤 내용을 조금 외워서 시험을 보는 그런 부분보다도 실제로 긴 시간 동안에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느냐까지도 우리가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쪽에 추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구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교육 자격은 같은 국가교육 자격이지만은 사실은 좀 더 한 차원 더 높게 해서 명품 자격을 추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과정을 운영할 기관을 미리 정합니다. 네. 정하게 되고 과정 운영하는 내에서도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개입이라기보다는 과정 운영을 어떻게 잘하느냐. 그러니까 NCS 기반대로 교육을 시키느냐. 그다음에 NCS대로 평가를 하느냐. 그래서 그 각각의 NCS에서 주어진 능력단에 대해서는 평가받는 방법까지도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평가하느냐 부분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격의 질이 좀 우수하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현장성에 가깝게 돼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팀장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좀 더 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럼 좀 자격증의 모양이라던가 자격증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어떻게 한번 달라졌나요? 국가 자격증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하시죠. 예. 네, 지금 이제 그 검정형 국가 자격은 그 자격 명칭, 종목, 성명, 자격 번호, 그다음에 이제 발행처, 그다음에 취득 내용이라든지 이런 이제 간단한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그 과정평가형 국가 자격은 종목, 성명 같지만은 교육 훈련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진짜 우리 기관에서 배출한 인재다 이런 부분하고, 특히 교육 훈련 기간이 몇 년부터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시간 하였다 네. 하는 시간까지 그 명시된 일종의 보면 저 맞춤형이라도 할 수 있겠죠. 네. 특히 교육 훈련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러네요. 자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학사 자격증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얼마의 시간을 이수했다 이런 거 네. 보니까. 특히 이제 어디서 네. 배웠다 그런 아. 식으로 특히 교육 훈련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네. 필수 선택해서 능력 단위별로 어느 능력을 이수했다. 그리고 이 능력들을 전체 평가받아 가지고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예. 얘기는 이 능력을 실제로 그 실무에서 할 수 있다 하는 능력까지도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능력을 토대로 앞으로 경력 개발을 할 때 이 외적으로 다른 또 필수 능력들을 갖다 이수하게 되면은 좀 더 자기가 높은 그 위치로 갈 수 있는 그 역량 개발에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고용하는 분 입장에서 그냥 싹 훑어보면 이 친구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구나를 대충 알 수 있겠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예. 국가에서 인정하는 경력증명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또 팀장님께서 명품 자격증이라고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좀 현장 모습을 보셔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교육과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현장 모습 담아왔거든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찾은 곳은 현재 직업교육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컴퓨터 학원입니다. 국가자격증 취득은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함께 운영되고 있는데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과정을 이수한 후 내부와 외부 평가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캐릭터 제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과정 평가형이고 그 캐릭터 제작하는 거를 처음 기획 단계부터 해서 뭐 스케치 아이디어 구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작도 하고 나중에 이제 홍보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상품에 적용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여기서 이제 모의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과정이에요. 적용을 하고 그 가이드라인 있죠. 보통 이제 실제적으로 이용할 때는 그 라이브러리를 이제 따로 구입을 해서 거기다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정평가형 자격증을 취득하면 실무에 필요한 능력을 단위별로 세분화한 NCS 능력 단위까지 표시되어 있는데요. 웹디자인이나 캐릭터 그래픽, 시각 디자인 등 전문가에게 배우고 있어 기업체에서 채용하는 인력이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가 있고 자신의 노력에 따라 원하는 직무에 대한 기능사 자격증은 물론 기사와 산업기사까지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과정평가형의 이제 가장 큰 목적이 현장에 이 분들이 나갔을 때 그 차이가 거의 이제 많이 없게 하자는데 이제 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많이 줄이려고 이제 최소한 수업에서도 현장에서 이제 일어나는 뭐 발생되는 거 예를 들면 좀 뭐 예기치 않게 발생되는 뭐 실수라든가 그랬을 때 뭐 이런 실수가 났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뭐 대체를 한다거나 좀 현장에서 발생되는 일들을 위주로 해서 좀 가르치고 있고 이제 그 차이를 최소한 이제 많이 줄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이게 실무적인 거하고 좀 많이 닮았다고 이제 얘기는 들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기초 작업이 조금 부족했던 상황에서 배웠을 때 당시에는 좀 이 과정 자체가 재미없었다. 편집 같은 경우는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이 그래픽 응용기사 이 과정평가형 같은 경우는 초반에 조금 어렵게 배울 수 있었던 부분도 이제 쉽게 선생님께서 설명도 해주시고 이제 단계 이제 이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이제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계좌제 훈련의 경우 400만 원 한도에서 자비 부담이 면제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교육과 훈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600시간 정도에서 700시간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600시간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 한 4개월에서 4.5개월 정도의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투자해야 되잖아요. 사실 이제 다른 곳에 뭐 시간을 뺏길 일도 없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았고요. 교육훈련과 함께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산업 현장에서 일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현장에서는 이렇게 반영이 되고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투입이 돼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세미나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검정 방식 자체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형식이지만 이거는 현장에서 활용하는 걸 배울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2017년 시행 대상이 확대돼 총 61종목의 자격증을 현장에서 취득할 수 있는데요. 직무에 대한 이해와 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취업 후 일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해요. 현장 중심의 강의를 들으니까 이거를 바로 취업하면 그대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현장 중심의 교육 훈련으로 자신의 노력에 따라 취업 후 능력을 빠르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교육과 훈련,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과정평가형 기술 자격증이 역시나 좀 요즘 같은 때는 꼭 필요한 자격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시행해온 검정형 국가 자격증 시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진짜 저희 과정평가형 기술 자격이 같은 기술 자격이지만은 네. 검정형이 좀 소외받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또 아니고요. 왜냐면은 아니에요? 어떤 네. 그 교육 훈련 기관이 아니고 스스로 독학을 하든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어떤 경력을 개발하면서 검증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검정형은 네. 앞으로 이제 같이 상호 보완적으로 그 현장은 현장대로 네. 그다음에 어떤 교육 훈련 기관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과정 평가를 통해서 갈 수 있는 현장. 특히 과정 평가형 자격은 일단 취득자의 그 각 능력별로 그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우수점을 인정되지만은 안 그래도 검정형 자격도 지금 현장 실무 능력 단위로 평가 방법을 계속 개선하고 있는 관계로 상당히 같은 국가교재로 우수합니다. 네. 근데 우수하지만은 과정평가장은 그 과정까지 그 이수하고 평가받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같이 그렇군요. 병렬로 상호 보완적으로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아예 없어지진 않는 그렇죠. 거죠. 같이 가는 네, 느낌인 같이 거죠. 가야 알겠습니다. 자, 모든 국가 자격증이 사실 다 과정평가형은 아닙니다.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는데 과연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팀장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과정평가형 자격은 지금 기존의 국가기술 자격 종목이 527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든 것을 지금 과정평가형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종목 중에서 선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아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NCS 기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NCS가 개발이 되어 있는 분야 그리고 또 산업 현장의 수요가 있어야 되는 종목들. 예. 그래서 그런 종목하고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527개 종목 중에서 각 중후부처라든지 산업계 의견을 들어서 갈 수 있는 종목, 할 수 있는 종목을 해마다 선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2014년도에 15종목, 그 다음에 2015년도에 15종목, 그리고 작년에 이제 31종목을 선택해서 지금 현재는 61종목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 종목은 원래는 2014년도, 15년도에는 없었는데 2016년도에 기계설계 기사와 메카트로닉스 기사 두 종목을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종목도 현재 2개의 종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기사 종목은 19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기능사도 지금 38종목이 선정돼서 전체 총 61종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 시행할 종목은 지금 또 뽑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종목을. 또 이제 추가로. 예. 예. 지금 현재 중후부처하고 각종 협회라든지 단체들, ISC라든지 단체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선정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총 한 51종목, 네. 저 50종목을 더 추가할 예정이에요. 올해 뽑아서 내년에는 그럼 총 111종목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겠네요. 종목 자체가 네. 저희가 선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진짜 현장에서 수요 내지는 부처에서 지금 이런 자격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신청받아서 종목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저같이 일반 사람도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참여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 있느냐를 네. 측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알고 있느냐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느냐 능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능력이 된다 그러면 누구든지 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에 사실은 기존의 국가기술 자격에서는 산업기사라든지 기사, 기능장, 상위 자격증으로 할 경우에는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력이라든지 네. 경력이라든지 제한이 있는데 과정평가형 자격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제한은 좀 없습니다. 예. 오히려 좋아졌네요. 예. 제한이 없어진 거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교육 과정을 이수하긴 해야 되니까 그 전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할 수만 있다면은 네. 뭐 고등학교에서도 산업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할 수 없었지만은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좋은 장점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그렇네요.
제한이 좀 한편은- 완화가 됐다는 거. 그렇죠. 참여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제가 재판 과정을 참여할 수 있냐? 예. 사실은 현재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는 과정 심사를 거쳐서 과정에 대해서 그 기관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인정받은 기관에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정받은 기관이 주위에 있다면은 네. 과정 일정이라든지 그런 교육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하셔갖고 가까운 데 가셔갖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과정 입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뀐 게 많다 보니까 저도 궁금한 게 막 많아지는데 우리 수험생분들도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차근차근 하나씩 계속해서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참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팀장님이 소개해 주세요. 예,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과정은 현재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지는 않고요. 네.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심사를 거쳐갖고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갖고 과정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과정 지정받은 기관에서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과정을 지금 운영 중에 아마 있을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3월 달 정도면은 과정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참여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과정 심사를 받은 기관이 매년 선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에 운영할 기관을 한 600과정 정도 뽑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NCS 결과는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3월쯤 네. 그 1월 연초에 한번 주위에 가까운 데에 있었으면 찾아보시면은 그 입학할 수 있는 과정. 그러니까 네. 직업훈련 기관은 입학이 가능하겠죠, 그죠? 특성화고라든지 정규 교육 과정에는 사실 입학해야 되지만 할 수 있지만은 직업훈련 기관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교육과 훈련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정해져 있다고는 하는데 워낙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곳에 지원을 할지를 좀 보고서 이제 찾아보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주변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뭐 나라에서 뭐 지원이 된다거나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예. 어때요? 나라에 지원되는 부분이 네. 실제로 교육훈련 기간을 저희가 이제 임의로 한 게 아니고 네. 원하는 대로 종목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평가형 자격의 그 응시자들을 그 좀 더 확실하게 현장 맞춤형 인재를 하기 위해서 네. 시설 장비라든지 그 서류 심사, 그다음에 현장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교육훈련 기관이 선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훈련 기관 선정이 되면은 이 선정 기관에 대한 그 혜택이 조금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사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 취득하는 절차가 좀 더 까다로워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에 좀 더 이제 유리해져야 좀 도전할 맛이 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국장님? 아직까지는 네. 그 현장에서 과정평가형 자격을 널리 이제 알리질 못하는 관계로 그 부족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과정평가형 이수자 취득자를 현장에서 활용하다 보면은 진짜 그 맞춤 인재구나 이런 저 현장의 목소리, 또 교육훈련 기관은 내가 교육훈련한 그 학생들이 가서 현장에서 대우받는다. 그 이런 그 같은 구조에서 서로 수요 공급이 일치되고 이 과정평형 자격이 좀 더 많이 원하는 현장이 많다고 하다면은 이 수험자, 특히 취득자들이 가서 개인 능력이라든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과정평가국에 박기영 국장님 그리고 천학기 팀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뭐든 처음에 바뀌면 혼란스럽고 또 적응하는 데까지 기간이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과정평가형 자격이 잘 자리 잡아서 우리 또 박기영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삼위일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차고 풍성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